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연호진입니다. 도시개발구역과 토지개발지구 주변의 토지는 정말 언제 들어도 매력적인 투자처인데요. 오늘은 이 도시개발구역과 토지개발지구 주변의 토지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고상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토의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한 게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주변 토지를 사고 싶은데, 네네네. 그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어느 땅인지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찾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 질문이 왔어요. 오늘 정말 고급 정보가 되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좀 찾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읽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토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고 조금씩 토지를 매입해 두고 추후 개발하고자 하는데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이 어딘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직접 사고 싶은 거야. 네네네네. 내가 땅을 뭐 적은 땅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 땅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자기가 혼자서 개발한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주변 토지의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도 신도시는 인구 늘어날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땅은 매수 못하지만 수용당하니까 그 옆에 진입로 주변에 있는 땅들은 이게 같이 올라가요. 정해 외부 효과라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땅이 올라가면 주변 토지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땅을 알아보고 싶다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이 교수님, 토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인구가 늘어가는 곳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럼 지역의 유동 인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저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거의 땅값이 올랐어. 네네. 작년에 1위, 2위, 3위가 전부 다 인구 늘어나는 지역이었어요. 특히 지금 인구 제일 많은 일어나는 시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인구가 막 진입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데가. 그렇다면 세종시죠. 그렇죠. 네네. 세종시가 다 1등이었고 네네네. 10년 동안 8번을 1등 했어요. 그러니까 2번을 대구한테 한번 뺏겼고 그 한 번은 또 서울한테 한번 뺏겼어요. 그 2번 빼고는 거의 다 세종시가 1등이었어요. 지금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세종시 집값이 약간 주춤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종시가 불변이군요. 왜냐하면 모든 정부에서 하려는 일들이 이제 세종으로 많이 묶여 있고 아직까지 서울 세종 간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됐어요. 내년도에 아마 중간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게 개통이 되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게 등폭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가 지금 찬스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세종시가 만약 폭락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오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더 오를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KTX도 있죠. 교통 호재도 있지. 뭐 세종은 이제 전국 어디로 뻗어가는 데 있어서 다 2시간 이내로 다 가기 때문에 세종시는 인구 늘어나지 호재 있지. 뭐 토지 가치가 떨어지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애매한 곳이에요. 계속 올라갈 건데 급하게 올라가냐? 약간 보합세 유지하면서 올라갈 거냐인데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고상철 교수님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도 약간 이제 어떤 공급 대책에 있어서 공급량이 좀 이제 늘어나고 하면 오히려 대전 같은 경우는 기반이 좀 탄탄해졌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적은 반면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확률이 좀 있다고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세종시 계획이라는 게 맨 처음 발표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한두 개씩 포기하고 없어지고 한 게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뭐 급락은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약간 조정당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올랐어 솔직히. 근데 서울시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는 발전관에서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종시 주변에 아직 싼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땅들은 살만한데 세종시 어디까지 가도 세종시 그렇죠. 모르잖아. 아니 그리고 이미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은 오를 만큼 좀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쵸. 앞으로 더 오를 거긴 하지만 근데 오히려 그럼 그 세종시에 가까운
아직까지 그 때가 타지 않은, 네,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그 뭐 공주시라든지 이런 쪽은 좀 어떨까요? 공주도 괜찮고 조치원도 괜찮아요. 조치원도. 아직까지 거기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이제는 세종시로 못 가는 사람들이 대체지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서울하고 세종시 그 사이에 있는 건 조치원이고 왼쪽 편에 있는 게 공주라 공주보다는 조치원 쪽이 오히려 더 상승률이 더 높을 거예요. 조치원이 어떻게 보면은 더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왜냐면 서울에서 세종 가는 길에 있으니까. 그렇죠. 내려가는 길, 목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오늘 유익한 정보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메모하시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아까 그분이 설명을 뭘 듣고 싶냐면 도시개발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는 카페 있죠. 제 카페에 이 가시면 이 시리얼이라고 있어요. C가 뭐냐면 이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거기 화면에 들어가면 이게 LH공사라고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리고 다 훑어보면 미스터홈즈도 있어요. 저희가 지원받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이거 별표 좀 해두시고 그리고 시리얼에 보시면 맨 왼쪽에 지도가 나와. 시리얼 지도라는 거는 이제 전국에 일어나는 그 빅데이터를 좀 약간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여기 시리얼 지도를 누르시면 종합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라인에서. 네네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종합 정보 지도, 가격 검색, 여기 인구 정보 있죠. 네네. 그리고 개발사업 지구 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가 같이 있어. 그래서 여기 개발사업 지구를 지정하면 이렇게 해서 지도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내가 사업 지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찾을 때 여기 시도하고 시군구잖아. 내가 특정한 지역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다. 그럼 이거 눌러서 경기도. 그리고 나서 나는 어느 구를 보고 어느 시군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을 검색하시면 해당 나오는 개발 사업이 쭉 나와요. 이렇게 표시가 노란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 있죠. 네네. 이 빨간 색깔 보시면 이거 하남 보이죠. 하남 그리고 여기 남양주 여기가 창릉 그리고 여기 부천 3기 신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대를 하면 위치가 어딘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위치가 도대체 어딘지 궁금하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상태로 자세히 들어가면 택지 개발 어떻게 하겠다, 단독주택 필지 어디다 놓고 아파트 어디다 놓을 건지 배치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데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맨 화면에 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시리얼이라고 있고 여기 좀 전에 봤던 미스터홈즈 살짝 얘기해 줘야죠. 1인 가구를 위한 시리얼 지도 보시고 여기 개발사업지구 지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제 하나 뜨면서 네네. 여기 뜹니다. 팝업창이 뜰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경기도의 신도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구를 클릭하지 않으셔도 오른쪽에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이제 최근에 3기 신도시라고 했던 하남시 보이죠? 이거 확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커서를 갖다 놓고 여기서 마우스 한번 누르면 관련된 자료가 나와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이게 택지개발지구예요. 네. 그리고 이제 LH 비즈맵이라고 해서 요건 전문으로 만들어놓은 그 비즈맵 사이트로 가는 거니까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될 건지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경기도권에 있는 게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하남시가 여기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라고 보이죠? 네네.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현재 LH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토지 판매하는 거, 뭐 주택 분양하는 거, 상가 분양하는 거 여기서 다 볼 수 있고, 이거 이제 요 지역 내에서 좀 궁금한 게 정보가 없어 택지 분양하는 게 그럼 없으면 이렇게만 보셔도 되고 아까 시리얼 지도 가셨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싶은 게 경기도권이다라고 해서 경기도권 아까 클릭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대를 해서 여기 노란 색깔 보이시면 여기도 이제 뭔가 개발하고 있는 데잖아. 네네. 이거 한 번씩 클릭해 보는데 난 지도상에 아까 그분이 보고 싶다고 그랬기 때문에 남양주는 2개로 돼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위치가 어딘지를 딱 확대해서 본 다음에 여기 이쪽 라인 주변의 땅은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됐죠. 이거 지적도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일반적으로 지적도라고 표시된 거 보시면 이제 지적 번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위에가 신도시니까 수용당하겠지. 근데 여기가 필지가 나와 있어. 그럼 요 라인으로 있는 요 땅들에 대해서 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집원을
찾아서 요 땅을 매입을 한다거나 하는 거니까 찾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찾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빨간 색깔이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 신도시 있죠? 남양주의 택지개발지구 요 두 개예요. 여기 왕숙지구라는 곳인데 그리고 나는 특정한 지역을 뭐 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쪽 보고 싶다 그러면 부산 쪽으로 가서 부산에서 개발되는 지역 여기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산도 지금 여기 보면 노란 색깔 있죠. 네. 여기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개발구역이고요. 요 하나하나씩 눌러서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궁금했던 걸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인구 정보예요. 근데 인구 정보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처음에 들어간 것처럼 시리얼 들어가서 여기 인구 정보지도 보이죠? 네네. 인구 정보지도 눌러서 만약에 내가 남양주 어느 지역에 있는데 남양주의 인구가 어디서 오는지 전입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유입이 어디서 되는지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단 서울 중구인데 이걸 좀 줄이면은 구의 인구가 나와요. 현재 구 인구. 네네. 서울이 25개 구다 보니까 인구 수가 다 나오는데 여기 송파구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송파구는 현재 67만. 강남구가 현재 54만. 강동구가 40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서울시 인구가 딱 보면은 970만 원. 얼마 전까지는 700만이었다가 1000만이었다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면 이제 구로 들어가고 이렇게 구에서 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동작구 인구가 현재 39만인데 여기 인구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20대를 보겠다, 뭐 30대를 보겠다. 난 원룸 사업을 할 거야. 그럼 이제 20대, 30대가 평균적으로 이제 원룸에 많이 사니까 그러면 여기 동작구에서 내가 원룸 사업을 하려면 어디서 인구 유입이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동 특성 조회가 나와요. 이 클릭하면은 자, 인구수가 전출입에서 5위권까지 보겠다 해서 전출 나오거든요. 전입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많이 오는지 화살표 오죠? 여기서 인구들이 여기서 오는 건데 이걸 확대하면 지금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이걸 좀 그림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또 이게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는지까지 체크가 된다는 게. 여기 보시면 관악구에서 인구 전입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여기 작년 1년간 누적 인구가 5,359명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주민등록 옮긴 거죠. 네네. 그 중에 관악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남구에서 제일 많이 왔는데 그럼 동작구의 인구가 1인 가구가 어디서 많이 오냐? 관악구 쪽이 인구가 1인 가구 많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많은 1인 가구 많은 곳이 여긴데 그럼 서초구에서도 좀 오는데 강남에서도 오는 이유가 뭐냐면 강남이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2호선 라인으로 간 거야. 동작구면 사당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역 쪽에 1인 가구 많이 왔다는 얘기고 전출은 반대로 어디로 갔냐 이거 확인하는 거니까.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네, 그래서 마우스를 다시 클릭하면 이번에는 인구분포 상세 조회라고 그래서 매진 가구 나이대 나오죠. 동작구 연령대별 인구 증감률인데 지금 현재 60대가 되게 많이 들어왔네. 60대 이상이. 그러니까 노인층이 많이 전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구는 노인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구나. 최근 내가 그러면 5년간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5년간을 클릭하시면 다시 검색을 하면 다시 나와요. 5년간. 그래서 동작구 클릭을 다시 하고 인구 분포 상세 조회하면 최근에 5년 동안 거의 뭐 제일 많이 늘어난 게 60세 이상이 제일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인구 정보를 딱 클릭할 때요. 이거를 내가 5년간으로 보겠다. 아니면 월간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이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누적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연간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로 볼게요. 전체 인구가 현재 5년간 현재 얼마 정도 됐냐 해서 여기서 동작구는 전출로 한번 봐볼까요? 전출. 이동 특성에서 이번엔 전출로. 이제 화살표가 거꾸로 가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곳. 근데 그 중에 전출이 제일 많았던 곳이 관악구, 서초구, 영등포구 이쪽으로 많이 간 거지 전출이.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내가 어떤 분이 물어보길래 자 이거 초기화 시킬게요. 초기화하고 파주의 인구가 보시면 여기 파주 보이죠? 네네. 파주 인구가 지금 현재 50만이 좀 덜 됐어. 45만인데 최근에 인구가 는 거예요. 어디서 인구가 제일 많이 왔을 것 같아? 파주. 파주 인구가. 아무래도 그
서울 구파발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이거 약간 눈치가 좀 않았어요?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이게 파주하면 떠오르는 산업단지가 있어. 출판단지. 출판단지 있고 두 번째 LG. LG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럼 LG가 구미에 있었거든. 그럼 구미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전입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동 특성조에서 자 이번엔 전입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인구가 최근 어디서 제일 많이 전입이 됐고 왔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건데 여기 화살표 멀리서 오는 거 보이죠? 멀리서 오는 거 보면 여기 멀리 어디냐? 여기 구미야, 구미. 구미에서. 여기 20, 30대의 근로자들이 여성 근로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파주가 전부 다 LG가 파주로 갔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입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산 서구도 있지만 구미도 되게 많잖아. 아까 말했던 구파발이 여기 은평구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는데 일산 서구도 되게 많이 왔어. 신도시로. 그런데 구미가 갑자기 왜 있냐 그랬더니 LG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인 가구가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1인 가구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젊은 층이 많이 온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 내가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될 때 거꾸로 이제 전출이 어디로 많이 갔냐. 송파구의 인구가 만약에 어디서 많이 늘었냐 궁금해서 내가 봤더니 이게 송파구 인구가 제주도로 그렇게 또 많이 갔더라고. 최근에 2, 3년 전 거 보면 제주도로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 여기서 살면서 제주도로 이사들 많이 갔었어 옛날에. 그래서 제일 많이 간 데가 송파구더라고. 그럼 만약에 내가 제주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광고는 송파구 가서 해야 돼. 딴 데로 광고하면 안 되는 거야. 수요자들이 몰려 있는 곳이 송파구니까 송파구 구 관련된 어떤 뭐 사이트를 이용한다거나 해야 좀이라도 광고가 더 먹힐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면 그래도 내가 나중에 부동산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 인구가 어디서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세종시 보이죠? 네네. 자 여기서 이동 특성조에서 1인 가구로 보지 말고 인구로 볼게요. 전입 보시면 저기 당연히 어디가 1등이냐? 당연히 서울이 1등이어야 되는데 대전에서 많이 들어왔어. 대전에서 2만 6천 명 정도가 최근 1년 동안 들어왔는데 이거를 5년간 누계로 보면 검색을 다시 할게요. 5년간 누계로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왔냐? 그러면 역시 대전인데 경기도권도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이제 5년간 전입한 수가 10만 명이 들어온 거네. 그러니까 이제 대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의 신규 아파트로 간다거나 주변으로 많이 왔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검토를 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청취자분께서 질문하신 거는 인구 유동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투자 가치가 있냐? 그럼 여기 아까 그 표 들어가서 최근에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는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서 그 시군구 주변에 진입도로 들어가는 라인 있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택지개발 세종시 한번 보는 거야. 자 여기서 택지개발로 한번 볼게요. 택지개발에서 세종시니까 여기. 그럼 그 인구 증가를 보고 토지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금액대가 농지 한 100평에서 200평이면 그래도 한 1, 2억 정도 선에서는 살 수 있거든. 그리고 대출 끼고 사면 한 5천에서 1억 사이로도 살 수 있는 땅들 많기 때문에 주변에 여기 세종시 가는 라인에 이제 제2경부 뚫어지잖아요. 그 라인으로 이제 조치원 이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주변으로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자. 교수님 그리고 그 매물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주변에서 나온 매물이 어디가 있는지는 어딜 가서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데가 네이버잖아요. 네네. 네이버 가면은 매물로 나와 있어 광고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제일 많이 가는 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건을 가진 사람도 광고를 네이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아파트 매물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토지도 있어요. 토지도 그렇게 있다는 얘기고. 토지도 있고 그리고 뭐 디스코라든지 밸류맵 같은 사이트 가면 기존의 공인중개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가입을 해서 자기 매물을 이제 지도상에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디스코라든지 밸류맵 사이트 가셔서 내가 아까 원했던 지역을 딱 찾고 거기 개설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업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의하시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바로 전화해서 혹시 나온 매물 있냐 물어보고 그 매물이 좋은 매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돌다리를 좀 약간 두드려 보려면 옆에 좀 약간 부동산을 좀 했던 분한테 제가 뭐 답변해주고 싶지만 제가 뭐 맨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은 물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네. 오늘 참 많이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코인도 좋고 주식도 좋지만요. 이런 토지도 네, 잘 알고 공부하셔서 투자해보는 것도 어떨지 네,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토지는 싶습니다. 배반하지 않는다. 이 말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유익한 컨텐츠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